안녕하세요. 스포츠 베스트 픽스터 스베입니다. 고배당 픽을 찾고 계신가요? 3월 11일 가족방에 공개된 프리미어리그와 NBA 조합픽 결과입니다. 5.7배 수익 보신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요. 자, 그럼 잠시 광고 시청하고 분석 시작해 볼 텐데요. 바로 분석 영상 시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40초 정도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한 조합픽 및 주력픽을 원하시는 분들은 스베.com 링크 또는 제 채널 소개란 링크 통하여 단체 카카오톡방에 참여하세요. 매일 신뢰도 높은 분석과 픽을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현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후 링크 통하여 연락주시면 만원 상당의 포인트 지급 이벤트 진행 중이니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3월 12일에 펼쳐지는 NBA 중요 경기 분석 시작해볼 텐데요. 첫 번째 경기는 브루클린 네츠와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의 맞대결입니다. 현재 NBA 최강인 클리블랜드가 15연승 대기록을 달성할지, 브루클린이 7연패 탈출 후 상승세를 이어갈지 지금부터 한번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클리블랜드는 현재 14연승을 달성하며 리그 최고의 팀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미러키 벅스를 112대 100으로 제압하며 NBA 역사상 단일 시즌 두 번째 14연승 기록을 가진 7번째 팀이 되었죠. 이번 시즌 54승 10패 동부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으며 2위 보스턴과도 7.5경기 차이로 앞서 있습니다. 특히 지난 경기에서는 팀워크가 빛났는데요. 팀의 에이스 도노반 미첼이 15개의 야투 중 4개 성공에 그쳤고, 다리우스 갈랜드 역시 3점슛 8개 중 1개 성공이라는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지만, 클리블랜드는 모든 주전 선수들이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며 여유있게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클리블랜드의 핵심 선수 한번 살펴볼 텐데요. 클리블랜드의 에이스 도노반 미첼입니다. 이번 시즌 평균 24.2득점을 기록하며 팀 공격의 중심을 맡고 있는데요. 직전 경기에서는 슛 감각이 다소 떨어지긴 했지만 언제든 클러치 상황에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선수입니다. 또한 팀의 또 다른 핵심인 다리우스 갈랜드입니다. 평균 20.9득점과 7.2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경기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데요. 빠른 드리블과 넓은 시야를 바탕으로 팀원들에게 찬스를 만들어주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자, 그럼 이제 클리블랜드의 전술적 핵심 포인트 한번 살펴볼 텐데요. 클리블랜드의 현재 가장 큰 강점은 리그 최고의 수비력입니다. 특히 자레 앨런과 에반 모블리가 골밑을 철저하게 지키며 브루클린이 쉽게 득점하지 못하도록 만들 텐데요. 공격에서는 빠른 트랜지션을 통하여 손쉬운 득점을 노리고, 도노반 미첼과 다리우스 갈랜드가 속공을 이끌며 빠른 공격 전개로 브루클린 수비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현재 브루클린 네츠는 최근 7연패의 늪에 빠져 있었는데요. 하지만 직전 경기에서 LA 레이커스를 111대 108로 꺾으며 오랜만에 승리의 기쁨을 맛보았죠. 이 승리는 네츠가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 홈에서 처음으로 거둔 승리였습니다. 이 경기에서 브루클린의 숨은 영웅은 노아 클라운이었는데요. 그는 19득점을 기록하며 브루클린을 승리로 이끌었었습니다. 자, 그럼 브루클린의 핵심 선수 한번 살펴볼 텐데요. 브루클린의 핵심 득점원 중 한 명인 캐머런 존슨입니다. 이번 시즌 18.9득점을 기록하며 외곽슛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클리블랜드의 강한 인사이드 수비를 뚫기 위해선 존슨의 3점슛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브루클린의 깜짝 히어로 노아 클라우니입니다. 직전 경기에서 19득점을 올리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는데요. 리바운드와 골밑 득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번 경기에서도 활약을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브루클린의 전술적 핵심 포인트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브루클린은 인사이드 싸움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외곽슛에서 승부를 봐야 하는데요. 캠 존슨과 미칼 브리지스가 적극적으로 3점슛을 시도하며 클리블랜드의 수비를 흔들어야 합니다.
또한 리바운드 싸움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노아 클라우니와 다이어런 샤프의 역할도 중요할 브루클린입니다. 클리블랜드는 현재 NBA 최강의 팀인데요. 반면 브루클린은 플레이오프 진출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죠. 홈에서 경기하는 클리블랜드가 강력한 수비와 조직력을 앞세워 15연승 대기록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저 스벤은 클리블랜드의 마인을 예상합니다. 현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스베.com 링크 또는 제 채널 소개란 링크 통하여 연락주시면 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두번째 경기 분석 시작해볼 텐데요. 두번째 경기는 워싱턴 위저즈와 디트로이트 피스톤즈의 맞대결입니다. 디트로이트가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워싱턴이 연패에서 탈출할지 이번 경기는 어떤 흐름으로 전개될지 한번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디트로이트는 최근 4연전에서 혼합된 결과를 얻었는데요. 그렇지만 여전히 동부 6위에 자리하고 있으며 플레이오프 진출을 목표로 달리고 있습니다. 디트로이트는 최근 유타 재즈와의 경기에서 승리했고 포틀랜드를 상대로도 중요한 승리를 거뒀는데요. 하지만 클리퍼스와 골든스테이트와의 경기에선 아쉬운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워싱턴을 상대로 한 연속 홈경기로 디트로이트는 홈에서 분위기를 이어가려 할 텐데요. 디트로이트의 주축 선수인 카이드 커닝햄은 최근 4경기에서 평균 31.3득점, 7.3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특히 워싱턴과의 첫 경기에서는 트리플 더블을 기록하며 큰 활약을 펼쳤었죠. 자, 디트로이트의 핵심 선수 한번 살펴볼 텐데요. 디트로이트의 핵심은 단연 케이드 커닝햄입니다. 커닝햄은 이번 시즌 많은 경기를 지배하며 팀의 리더로 자리 잡았는데요. 그는 공격에서의 결정력뿐만 아니라 뛰어난 어시스트 능력으로 팀의 공격을 이끌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워싱턴과의 경기에서도 커닝햄이 공격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디트로이트의 전술적 포인트 한번 살펴볼 텐데요. 디트로이트는 이번 경기에서 카이드 커닝햄을 중심으로 공격을 전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워싱턴의 수비가 약점을 보이는 만큼 픽앤롤 수비를 적극적으로 공략해야 하는데요. 디트로이트는 경기 초반부터 빠른 템포를 유지하며 속공 득점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워싱턴은 체력이 떨어질 경우 후반 수비가 무너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디트로이트는 경기 초반부터 빠르게 점수를 벌여놓는 것이 중요하겠죠. 또한 워싱턴의 골밑 수비가 강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듀렌을 활용한 포스트 플레이와 세컨 찬스 득점도 중요한 전략이 될 디트로이트입니다. 자, 워싱턴은 최근 연패에서 탈출하기 위한 중요한 경기를 맞이했는데요. 토론토 랩터스와의 경기에서 패배하며 50패를 기록했지만 최근 7경기 중 4개의 승리를 거두며 다소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마커스 스마트와 크리스 미들턴의 출전이 예상되는 이번 경기에서 워싱턴은 보다 강력한 전력을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팀의 문제는 여전히 공격의 일관성과 디펜시브 태클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워싱턴은 피스톤즈를 상대로 전반적으로 좋은 경기를 펼쳤던 바 고른 득점 분포와 강한 수비가 중요한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워싱턴의 핵심 선수 한번 살펴볼 텐데요. 워싱턴의 승리를 위해서는 마커스 스마트와 크리스 미들턴의 활약이 필수적입니다. 마커스 스마트는 수비와 공격에서 모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특히 디펜스에서 디트로이트의 공격을 차단할 수 있는데요. 크리스 미들턴은 외곽 슛과 돌파에서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워싱턴의 전술적 포인트 한번 살펴볼 텐데요. 워싱턴이 디트로이트를 상대로 승리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현재 수비에서의 안정화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디트로이트는 페인트존 득점이 강한 팀이기 때문에 워싱턴은 페인트존 수비를 강화하고 도움 수비의 타이밍을 조절해야 하는데요. 또한 디트로이트의 빠른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트랜지션 디펜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트로이트가 속공으로 득점하는 빈도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며 이를 위하여 공격이 끝난 후 빠르게 수비 진영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공격에서는 마커스 스마트의 게임 조율 능력이 중요해지는데요.
디트로이트의 수비가 미들턴에게 집중될 것이기 때문에 워싱턴은 코너 3점 슛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공격 공간을 넓혀야 합니다. 특히 크리스 미들턴이 외곽에서 슛 찬스를 많이 만들어야 하고 골밑에서는 다니엘 갤러포드가 세컨 찬스를 노릴 필요가 있는 워싱턴입니다. 디트로이트는 현재 이번 시즌 홈경기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커닝햄의 활약이 중요한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반면 워싱턴이 이 벽을 넘기에 수비에서의 안정감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저 스베는 디트로이트의 마인을 예상합니다. 현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스베.com 링크 또는 제 채널 소개란 링크 통하여 연락주시면 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마지막 경기 밀워키 벅스와 인디애나 페이서스의 맞대결인데요. 밀워키가 연패를 끊고 반등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인디애나가 핵심 선수 부상 속 반전에 가능할지 동부 컨퍼런스의 플레이오프 순위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두 팀의 경기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인디애나는 최근 시카고 불스와의 경기에서 103대 121로 완패하며 3연패를 기록했는데요. 팀의 핵심 선수인 타이리스 할리버튼이 엉덩이 굵은 부상으로 결장하게 되면서 공격의 조직력이 크게 흔들렸죠. 특히 시카고전에서는 이 쿼터에서 21대 40으로 크게 밀리면서 흐름을 내줬고 리 칼라엘 감독은 3쿼터 중반에 주전 선수들을 모두 교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칼라엘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우리의 문제는 일관성이며 이 쿼터의 경기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한 어조로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인디애나의 현재 가장 큰 변수는 타이리스 할리버튼의 출전 여부인데요. 그는 최근 3경기를 결장했지만 감독에 따르면 복귀가 임박한 상태입니다. 할리버튼이 빠진 경기에서 인디애나는 볼 움직임이 둔해지고 공격의 흐름이 정체되는 모습을 보였죠. 그렇기에 이번 경기에서도 할리버튼의 출전 여부가 승패를 가르는 핵심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베네딕트 메서린이 공격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지도 중요한데요. 메서린은 지난 밀워키전에서 25득점을 올리며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할리버튼이 없을 경우 팀의 득점을 이끌어야 하는 선수입니다. 자, 인디애나의 전술적 포인트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인디애나의 강점은 빠른 공격 전개입니다. 현재 팀 전체가 리그에서 평균 속도 2위를 기록할 정도로 빠른 트랜지션을 통하여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이번 경기에서도 밀워키가 수비 진영을 갖추기 전에 속공을 노리는 것이 핵심이며 하루 전 시카고전에서 패배하긴 하였지만 그때처럼 템포를 유지하지 못하면 밀워키의 높이에 고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핵심 포인트는 하프코트에서의 조직적인 움직임인데요. 밀워키는 수비력이 뛰어난 팀이지만 상대 수비를 흔들기 위해서는 오프볼 스크린을 활용한 컷인 플레이와 외곽에서의 스페이싱이 중요한데요. 특히 할리버튼이 출전하게 될 경우 그의 픽앤롤 운영과 외곽 패스 능력이 큰 무기가 될 것입니다. 만약에 할리버튼이 결정하더라도 네스미스와 마튜린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며 야니스의 도움 수비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할 인디애나입니다. 현재 밀워키는 올랜도 매직과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에게 연이어 패배하며 최근 9경기에서 8승을 기록하던 상승세가 한폴 꺾였는데요. 특히 공격의 정체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닥 리버스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볼 흐름이 멈추면 경기를 이길 수 없다. 패스와 팀워크가 중요한데 우리는 그걸 해내지 못했다고 분석했죠. 밀워키는 이번 시즌 클리블랜드, 보스턴, 뉴욕 등 동부 강팀을 상대로 0승 9패를 기록하며 상위권 팀과의 승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인디애나전에서는 반등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자, 밀워키의 핵심 선수 한번 살펴볼 텐데요. 밀워키의 승리는 야니스 아데토쿤보의 활약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는 지난 인디애나전에서 30득점 12리바운드를 기록하며 팀을 이끌었는데요. 또한 데미안 릴라드가 공격에서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할지도 중요하겠죠. 릴라드는 현재 오른쪽 사타구니 통증을 안고 있지만 출전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고요.
릴라드가 3점 슛으로 공간을 열어줄 경우 미러키의 공격이 한층 더 위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자, 미러키의 전술적 포인트 한번 살펴볼 텐데요. 미러키가 이번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최근 가장 큰 문제였던 공격 정체를 해결해야 합니다. 첫 번째 핵심 포인트는 볼 흐름인데요. 미러키는 최근 경기에서 볼이 한쪽에 멈추는 문제로 인하여 효율적인 공격 전개가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릴라드와 야니스가 각자 공격을 풀어나가는 장면이 많았는데 이보다는 투맨 게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볼을 빠르게 돌려야 합니다. 야니스는 상대가 압박을 가하면 킥아웃 패스를 통하여 코너 3점슛 기회를 만들어주고 릴라드는 공 없이 움직이면서 더 좋은 슛 찬스를 찾아야겠죠. 두 번째 포인트는 페인트존 공략인데요. 미러키는 리그에서도 페인트존 득점 비율이 높은 팀입니다. 인디애나는 골밑 수비가 강하지 않은 팀이기 때문에 야니스와 브룩 로페즈가 적극적으로 골밑을 공략하게 된다면 미러키가 확실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미러키는 이번 시즌 인디애나를 상대로 2전 전승을 기록 중이며 야니스와 릴라드가 정상 출전하게 될 경우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하지만 인디애나도 할리버튼의 복귀 여부에 따라 경기 양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할리버튼이 뛴다면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미러키가 비교적 손쉽게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저 스베는 미러키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자, 이렇게 3월 12일에 펼쳐지는 NBA 중요 경기 분석해보았는데요. 여러분의 예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승부 예측을 남겨주세요.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베스트 픽스터 스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스베.com 링크 또는 제 채널 소개란 링크 통하여 연락주시면 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